하이원은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신기하네요. 진짜 여행하는 기분 난다. 근데 산도 멋있고 드라이브하기 너무 좋네요. 잠시 후 상습 결빙 구간입니다. 아 그래? 13년 만에 하이원에 왔습니다. 그때 친구들하고 처음 왔었는데 친구가 운전하는 차 타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서만 왔거든요. 제 발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주차를 안쪽에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벨리 야외 주차장이라는 곳인데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저기 보이는 셔틀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바다 앞이니까 바로 금방 갈 건데 벨리콘도라는 곳에 왔습니다. 리프트권을 끊을 필요가 없죠. S5가 있으니까. 그리고 용평의 경우로 레인보우를 이용하려면 헬멧이 올해 이번 시즌부터 의무화가 됐는데 여기 하이원은 모든 슬로프에서 헬멧이 의무화라고 합니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바로구나. 일단 그리고 저기 시즌권 인증기를 여기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넣어봤는데 S5 올리니까 그냥 용평에서 하던 것처럼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슬로프를 타러 가면 될 것 같네요. 하이원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 페나 뭐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게 제우스랑 주피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가 하이원을 잘 알아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처음 놀러온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초급에서 몸을 푼다 제우스 3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 타는 거니까 그냥 초급에서 몸 좀 풀고 시작하죠. 하이원이 보더들이 되게 많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스퀘어들 뿐입니다. 제우스 리프트를 타고 올라왔는데 여기 바로 밑에 보니까 뭐 헤라도 있고 저기 카페테리아도 있고 금방 기착지 느낌이고 되게 슬로프가 크고 넓어요. 재밌는 곳이네. 그리고 제가 이제 몸 풀려고 하는 요 아이고 제우스 3였구나. 여기가 1.8km랍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어요. 이렇게 몸 풀기에는 딱 좋은 코스죠. 아, 저 벨리 허브라는 게 저기 뭐 카페테리아도 있고 아유 이게 10개월 만에 타니까 재밌네. 이게 초급 슬로프? 초급치고는 경사도가 좀 있는 편인데? 야, 설질 좋고 초급치고는 속도도 잘 붙고 모근도 별로 없고 뭐 아이스도 없고 제가 가슴에 장착하는 액션캠을 들고 왔는데 아유 차에 놔두고 버렸습니다. 들고 타려니까 힘드네 이게. 재밌어요. 가는 방향이 배우거든요. 야 이거 뭐 순식간이네.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서 이제 리프트 타고 저기 벨리 허브로 일단 가보죠. 타고 올라와서 왼쪽에 보면 빅토리아 리프트가 있거든요. 저기 최상급 상급이라고 쓰여있는데 초보 여러분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리프트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딱 오면 저기 보이는 게 저게 마운틴탑 같은데 체감상은 여기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신기하네.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온 이유가 여기가 이제 제우스 1 슬로프거든요. 아까 제가 탔던 제우스 3가 1.8km, 그래서 제우스 1과 3를 합하면 4.2km의 코스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하이원에 오셨을 때 꼭 가봐야 될 코스로 꼽았습니다. 정말 트에 있는 너무 멋진 경치라서 이제는 제우스 1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죠. 여기 왜 정상 쪽은 경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경사가 끝까지 않네.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상단보다는 초급치고는 조금 상단은 경사가 있는 편이긴 하다. 이제 넓어집니다. 당연히 뭐 느낌이 나는 게 주관적일 텐데 제 느낌에는 생초급이라고는 하기 힘듭니다. 최소 초중급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확신도 안 했는데 속도가 잘 붙는다. 이렇게 벨리 허브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2시 44분. 이번에는 헤라 리프트로 가봅시다. 마운틴 탑입니다. 저 벨리 정상에서 봤던 그 마운틴 탑이죠. 이게 메뉴인데 정설 시간에는 카페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4시까지밖에 시간이 안 되겠네요. 3층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꼭 먹어봐야 될 간식이라고 여기 뭐 케이크도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이런 게 있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낫겠다. X5가 할인되더라구나. 여기 특이한 게 회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회전하면서 전체 전경을 다 볼 수 있는 거죠. 와, 여기도 해발 1415m라고 꽤 높구나. 간식 나왔습니다.
저는 뭐 커피랑 디저트를 많이 안 먹으니까 이렇게 세트가 제일 좋아요. 이게 제가 주문한 도롱빵이라는 건데 뭐 도롱뇽같이 생겼노. 이거 뭐 포크를 갖고 가라던데 귀찮아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되나? 맛있네. 거기 딸기 아이스크림이거든. 자세 좀 교정해 놓으면 1년 지나서 다시 타면 교정해 놓은 자세 싹 잊어먹고 또 옛날에 갖고 있는 습관이 나오는 거야. 아 힘들어. 아 이제 막상 떠나려니까 아쉬운데요. 아까 전에 이제 최고의 슬로프 그리고 방금 최고의 간식까지 체험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최고의 포토존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상징적인 곳이죠. 하트 조형물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와 전망이 진짜 좋네. 벨리 탑도 보이고 저게 어느 산 방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등산객들이 잘 알아요. 뭐 산 보면 무슨 산인지 다 알더라고. 사진이라도 하나 찍으면 좋겠는데 자, 가방을 그냥 차에다 놔두고 와가지고 셀카 먹는 게 없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면 되죠. 제 영상 보면 뭐 제가 어디 갔고 뭘 봤는지 다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게 영상에다 추억 남기는 거죠. 나중에 겨울이 바뀌고 이 겨울을 추억할 때가 되면 지금 본 이 장면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유명한 포토존 중에 하나가 빨간 우체통이라는 게 있답니다. 빨간 우체통이 어딨노? 아까 저기 카페에 갔을 때 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쪽에는 뭐 별거 없었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알아서 찾아보세요. 이게 운탄고도 케이블카. 아유 이렇게 혼자 타고 가니 재밌다 이거. 슬로프가 넓네요. 이 일대가 다 하이원이니까 이제 저 앞이 마운틴 허브인데 이제 저 마운틴 탑에서 마운틴 허브까지는 연결되는 그 슬로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운틴 허브로 오시려면 밑에서든 아니면 저 위에서든 케이블카를 타야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무슨 대회 뭐 하는 거고 저거? 뭐지 저게? 재밌겠다. 이제 꼭대기에서 저렇게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저 타는 사람들 있다 이제. 저 재밌겠다 저거. 그리고 용평 바랑산 케이블카랑 마찬가지로 여기 운탄고도 케이블카에서도 블루투스를 쓸 수가 있네요. 그리고 경치는 진짜 예쁩니다. 잘 보입니다. 멋져요. 용평 바랑산이 되게 웅장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설명이 환상적인 곳이라고 하면 광대한 탁 트인 뷰. 속이 뻥 뚫리는. 이제 곧 마운틴 허브에 도착합니다. 아까 제가 저기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면서 찍었던 거 저거 큐브 타고 내려오는 거 저게 저기 스노우보드인가 저거 재밌겠더라고. 뭐 가족 가지고 오시는 분들 저거 타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어쨌든 뭐 추천 장소로는 여기 마운틴 허브 제가 추천 장소 뭐 추천 간식 추천 슬로프 추천 포토존까지 다 했으니까 근데 사실상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 시각이 3시 45분 이제 철수해야겠네요. 사실은 중급 슬로프 중에서 헤라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헤라를 좀 타려고 했었는데 동선이 조금 살짝 달라진 때문에 아테나로 가보겠습니다. 예전에 하이원에서 무슨 슬로프를 탔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마도 제 실력은 20년차 중급이니까 아마 이 슬로프가 아니었을까? 체감상 중급이긴 한데 솔직히 중상급이라고 불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용평의 골드 판타스틱 느낌 나. 뷰 진짜 좋은데? 슬로프도 넓고 누가 보드 잘 타려면 힘 빼고 그냥 오징어처럼 막 흐물흐물 타라 그러더라고. 막 내가 뭐 셀프로 하려니까 뭐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되게 알더라고. 근데 주차장이 여기서 왜 나와? 뭐야 베이스야? 벌써 나왔다고? 여기 슬로프 좋네. 잠깐 여기가 마운틴 스키하우스. 저는 벨리로 가야 되는데 이걸 어디로 가야 되지? 아테나 키친이 맛있다고? 잠깐만 아테나 키친은 마운틴 허브가 아니고 저기 저거잖아. 마운틴 스키하우스에 3층에 있는 거. 누가 저 아테나 키친이 맛있다고 했는데 맛집은 다음 기회에. 이거네. 저기 안내하신 분께 제가 여쭤보니까 여기서 벨리로 가는 방법은 케이블카밖에 없고 벨리로 가는 아까 제가 들었던 그 마운틴 허브에서 벨리로 따로 다른 슬로프로 가있다고. 중급자 슬로프 보면서 쭉 내려왔는데 무슨 갈림길에서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베이스길이 케이블카로 연결되는 거 되게 신기하다. 사실상 오늘 스키장 체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스키장에 대해서 뭐 잠깐 리뷰를 하자면 정말 좋아요.
하이원만 다니는 분도 주변에 계시던데 이유를 알 것 같고, X5 시즌권이 있으면서도 맨날 용평만 다녔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좀 다양한 곳을 둘러보는 게 정말 재밌겠구나. 이거 뭐 베이스끼리 연결된 케이블카인데도 꽤 길다. 여기는 힐 스테이션이라고 벨리 가려면 더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 봐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정차도 하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타러 갔을 때 무달산 스테이션 잠깐 들르다 끊기고 나요. 이제 요 벨리 콘도 쪽으로 왔으니까 셔틀 타고 타러 가서 이제 장비 벗고 그 다음 목적지로 가보죠.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할 때 이제 뭐 장소, 간식, 슬로프, 포토존, 그 다음에 하나를 뭘로 채울까 하다가 특별한 걸 하나 하고 싶었거든요. 그곳에만 있는 특별한 거. 이제 어제 용평에서는 그 아프레스키 행사가 됐을 거고, 리조트에서는 조금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좋은 곳이 있다고 추천받아서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저거구나. 한옥 베이커리 카페. 영업시간이 6시까지, 라스트 오더가 5시 반까지인데 여기가 산책도 할 수 있나 본데요. 와, 되게 예쁘게 되어 있다. 건물도 멋있고 정자도 있고. 빵을 좀 사갈까? 그리고 따로 뭐 추천받은 게 있는 거 아니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걸로 하나 구매하죠. 이거 맛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리조트 내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라고만 생각하고 공간이 예뻐요. 잠시 가기 전에 뭐 잠시 산책을 한번 해보자면 오남로, 누각,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뭐 다양한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갈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아까 그리고 좌석을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된 의자가 있더라고요. 약간 힐링 느낌으로 빵이랑 맛있는 커피 한 잔, 아니면 전통차 한 잔, 왜 추천을 해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원에 오셨을 때 꼭 들르셔야 할 스페셜 픽, 이렇게 해서 오늘 하이원에서 5가지 미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용평에서 사실 매력을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조만간 저기 날씨 좋을 때, 그리고 평일에 다시 한번 영상 찍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정선에 왔잖아요. 정선에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야죠. 뭔가 좀 상징적인 즐거운 체험을 하러 이제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